수요 예측과 매칭의 AI 허브 적용을 주제로 이사이텍 김상수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수요 예측과 매칭에서 AI 허브 적용에 대해서 산업별 사례를 발표한 김상수 이사입니다. 먼저 그 AI 허브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사례로 제가 이제 부품 수요 예측하고요, 상품 매칭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봤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한 시각화 데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이사이텍은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고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나 뭐 다양한 기업들, 기관들에 가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더니 전략적으로는 이제 분명한 이제 비전을 가진 종합적인 데이터 및 분석 전략이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유연한 분석 조직 구조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분석 자원에 대한 철저한 활용하고, 꾸준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결정돼야 되고,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부터는 이제 리포팅 대시보드 형태로 시작하다가 인터랙티브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셀프 서비스 어널리틱스,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통해서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를 이제 머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매번 머신러닝을 하는 것이 이제 지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되고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처방전으로 빠르게 이제 성숙도가 돼서 안착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연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체적으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자동화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비즈니스에 형제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분석용 데이터 소스를 현재들은 분석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속을 허용하게 되고 접근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자사와 기관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개방된 데이터를 함께 합치하거나 공유된 데이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거나 또는 이제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마케팅 쪽 분석을 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랑 융합을 해 보았더니 우리 회사 매장 전에 어떠한 매장을 갔다 오는지, 또는 반대로 우리 매장에 들리는 사람이 어디 다음에 결제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가 어느 매장과 제휴를 맺어야 되는지도 인사이트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분석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런 준비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더 큰 비즈니스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예측 분석이나 처방 분석과 같은 정보 분석이 필요해서 새로운 분석 능력을 항상 계속 꾸준하게 개발팀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시각화 솔루션, 분석 솔루션을 함께 이제 구축을 하고, 어느 쪽에 우리 솔루션에 가장 많이 이제 메뉴를 사용하시나를 저희 분석해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터 내려받기 기능을 상당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반증하면 우리가 고객이나 기업 각각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도 되지만 직접 내가 이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직접 내려받아서 셀프 서비스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강한 욕구를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BI 분석 아키텍처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BI 성숙도가 좀 낮은 대개 IT 조직 인프라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분석 플랫폼을 고민해야 됩니다. 데이터 및 분석 리더들은요, 분석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대적인 분석 기술을 포함해서 통합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티어 아키텍처 사용을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포탈입니다. 기존의 BI 툴이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 또는 대시보드 영역에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포탈 시스템에 가시면 정형화된 리포트를 이제 보고를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분명 이러한 것을 보다 보면 내가 다른 차원으로, 다른 관점으로 분석하고 싶다라는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 워크벤치라고 하는 주로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각적 데이터 툴을 이용해서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생산해내는 것이죠. 리포트를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퍼블리싱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들이나 정보계를 통해서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측 모델링, 그다음에 분석, 머신러닝, 그 밖에 정교한 분석 능력 활용해서 고급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니즈를 저희는 YG 프로피스라는 것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허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이제 출원했고요.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싶다. 이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싶고 활용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내가 자동화하고 싶다는 것에 통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AI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 아키텍처 AI 허브를 이용한 적용한 사례를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는 부품 수요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칭입니다. 여러 중요한 각각의 비즈니스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제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장, 설비, 물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많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연구해보고 해봤더니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부품을 어떠한 것이 몇 개 필요한가, 이게 당장 우리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고를 사이즈를 가질 것이냐, 몇 개의 품목을 내가 가지고 계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 매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잘 만들어진 이 제품을 누구에게 어떠한 제품을 판매할 것이냐, 제품과 고객을 매칭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절실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프로치를 저희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수요 예측에는 뭐든지 다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도입을 하는 걸 둘러보면 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머신러닝도 해야 되죠. 데이터도 많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자산 가치가 비싼 높은 주요 생산 설비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철도라던가 특수 차량, 그다음에 항공기, 스마트 팩토리, 풍력 발전소 등 이미 많이 거기서 쓰이고 있는데요. 점차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 위험 예측을 했는데요. 차량별을 예측을 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 코드별 사용된 부품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요. 공급함으로써 빠른 정비로 효율을 좀 증대하는 것에 목적을 썼습니다.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별 부품별 저희가 고장을 예측하고요. 해당 부품의 수요를 예측해서 가동률 생산하고 예산을 우리가 몇 년 전, 1년 전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품 수요를 좀 예측을 하였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엔진에 대해서 각 엔진별 잔존 수명 주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번 더 사이클을 운행하면 멈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몇 번 사이클을 운행한다면 고장이 나고 그 고장이 다음 사이클에 언제 날 것인가를 예측하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부품이 어떤 부품이 필요하다, 몇 개가 필요하다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발전소와 공장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설비의 운영 정보, 정비 내역, 그 다음에 각 설비별 진동 센서, 윤활유 검사 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지 정비를 저희가 했고요. 그 결과로부터 부품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예측 분석을 해보니까 스마트한 통합 생산 계획, 그다음 데이터 분석, 그다음 기계,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 작용하고요. 그런 유연성을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기계에만 좀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간단한 신호가 들어오면 예측을 진행해서 뭔가 알람을 보여주고 이 부분에 고장이 있으니까 몇 개 품목이 필요하구나, 또 설비를 내가 고쳐야 되니까 정비사가 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되게 복합적이고 유연한 가진 사고를 가진 스마트한 예측 분석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자체도 플렉서블하고 머신러닝이나 3D 프린팅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기계와 사람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뒤에서 하루를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을 절대 무시하고 저희가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근에 예측 정비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과 같이 내가 굳이 생산 설비에 가지 않더라도 화면상에서 동일한 장비가 얼마나 더 가동되면 멈출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디지털 트윈 장비도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머신러닝이나 스마트 예측 분석을 통해서 줄 수 있느냐, 여기 핵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설비들, 부품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 발전소 등의 상태 정보를 수집해서요, 시스템의 이상 상황을 좀 감지하고 고장 시점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요, 설비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PHM입니다. 건전성 예측 및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마진값이라고 하는 특정한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임계치를 일일이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소프트 마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미를 주고 이 한계치를 제시해 준 다음에 알라트를 보여드리고 데이터를 프로파일링 해드려서 이 정도 한계치가 그 다음에 멈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일명 하드 마진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설비가 상당히 건전성 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점에 대해서 머신러닝 1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설비를 멈출 것이냐, 멈추고 나서 어느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비를 할 것이냐, 이런 스케줄링은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기 쉽도록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품 수요 예측을 저희는 최근에 R&A 기법 중에 하나인 LSTM으로 이상치를 통한 자동 검출을 좀 해보았습니다. 전기 신호가 고전압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저희 변압기가 이제 과열돼서 파열돼서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저희가 호남 철도 구간, 노선 구간에는 되게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진동 센서를 달아 부착했는데, 진동 센서를 통해서 덜컹덜컹 거리면 이상 구간이 있구나, 그 이상 구간은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검측기가 가면서 일치를 했습니다. 검측기가 다녔을 때 검사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과 실제 그냥 우리가 운행되고 있는 열차에 진동 센서가 달았을 때 매칭이 됐다는 거죠. 그 예측률이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복합적인 센서만으로도 다양한 신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초기 3개월간은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정상치 데이터라고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운영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아웃라인 디텍션을 통해서 2, 3치를 자동 검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센서나 진동 데이터들은요,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한 데이터는 또 CNN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검출하는 것으로도 계속 이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을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하고요,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계속차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고장 예측 기반 부품 수요 예측 플랫폼인데요. 운영과 진동 정비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ES라고 하는 운영 정보와 정비 데이터들, 그 다음에 REM이라고 하는 신뢰성 지표들, 이런 데이터들을 ETL과 EI를 통해서 수집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고장 이력이나 정비 이력, 대상 설비 기준, 그 다음에 회전기기, 초음파, 윤활,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 통합을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잘 아시겠지만 품질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저희가 향상하기 위해서 중복을 제거한다거나 교체값 정지하거나 이상값 보정 정제를 통한 데이터 정제 정형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전후 과정은 어떠한 센서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분석해보거나 설비의 정상 비정상을 구별해본다거나 설비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본다거나, 이런 걸 기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대상 설비 표준화와 우리 열화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커스 위치에서 어느 정도 열이 올랐을 때 이상치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과 클래스가 이상치는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A 클래스와 B 클래스, C 클래스 각각 고장에 대한 클래스별로 표준화 작업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또 데이터 통합으로 설비별 특징 정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정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정비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해서 비슷한 동일 설비들이 어떻게 비교해보고 가동 시간이나 가동 회전 기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았더니 복수계에 여러 가지 함께 봐야 될 시정점들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비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비 예측을 통했더니 이제 수요 예측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떠한 품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필요한지를 각각 부품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측 결과를 함께 보시는 바와 같이 알람이라든가 결합 모드별 진동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 형태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했더니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뭔가 부품 수요를 AI로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수요 예측 해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스무스라고 하는 수요 패턴도 아주 규칙적으로요. 수량도 아주 일정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해도 되고요. 엑셀 해도 되고요. 머신러닝 해도 다 맞춥니다. 잘 맞춥니다. 또 수요 패턴은 약간 규칙적인데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요. 머신러닝 회계기법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수량을 저희가 패턴별로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간헐적인 거였습니다. 수요 패턴도 불규칙하고 수량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또 수요 패턴이 불규칙하고 수량도 아주 일정하지 않은 울퉁불퉁하고 간헐적인 이러한 데이터들이 무려 합쳐보면 7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들은 또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창고에 많이 가져둘 수도 없고 또 고장이 나면 바로 가동이 멈추게 되는 아주 리스크한 품목들이었죠. 이런 중요한 품목들을 어떻게 예측하였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학습이었습니다. 저희가 1단계부터 무려 4단계까지 각각 예측을 하였는데 이 1단계 단계마다 1년씩 예측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뭐냐면 워낙 많은 수능 품목과 워낙 많은 다양한 케이스로 다 같이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전체 품목 수요를 분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무스라던가 엘라틱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하던 사람이 하던 예측을 잘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헐적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수요 예측을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학습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강화학습 예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강화학습의 결과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행동에 의한 그 결과, 리워드를 받죠. 그 근거로 미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파고도 처음에는 기보를 학습했지만요. 나중에는 서로 알파고끼리 대국을 두어서 서로 강화가 되면서 대국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 아이템 매니저들이라고 해서 아이템 담당자들이 일일이 품목 하나하나를 수요를 보고요. 예측을 해서 그동안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템 매니저들의 과연 노하우는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기보도 잘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어서 강화학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완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환경 정비 데이터들을 이런 환경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잘 맞으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 매니저들끼리 계속 반복 수행을 하면서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맨 위에 보신 파란색 그래프가요. 이게 바로 수요가 발생한 그래프입니다. 이 수요가 발생한 그래프들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맞춰보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예측한 것은 이제 빨간 점이 가운데 보시는 가운데 빨간 점이 실제 수량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선은 예측에 대한 기준선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우상향이 되면 예측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습량에 따라 어느 정도 빨간 점이 기존 수량량에 따라가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학습해야겠지만 한 사람이 이런 수많은 부품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품 매칭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들은 고객 타겟팅과 고객 행동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군 타겟팅을 한 후에 추천을 하고요. 추천이 잘 됐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으로 매칭하는 것은 무려 5년 전부터 솔루션을 개발해서 많은 곳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핵심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그먼트와 두 번째는 스코어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모든 제품을 모든 것을 다 함께 추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옷을 돕고 들어왔을 때 밑에 과일이 뜨거나 먹는 게 뜬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입니다. 제가 옷을 보고 들어왔으면 상의가 뜨면 밑에 하의가 뜨는 거나 같은 브랜드의 적절한 모양의 옷이 뜨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뒤에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사에도 한번 결합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런닝맨을 하고 나서 이제 무한도전에도 나왔죠. 무한도전을 클릭하면 밑에 런닝맨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출연진과 연출진의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이 잘 하나로 세그멘트 돼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예능을 보시는 분은 예능만 보지 갑자기 예능을 보시다가 슬픈 드라마를 보시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컨텐츠는 컨텐츠끼리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고객은 고객들 20대 여성, 20대 여성끼리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상품은 상품끼리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각각의 추천을 진행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코어링이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통계나 수치값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해서 점수를 일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도 나왔지만 제가 스마트 미디어 랩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로그 처리를 하고요. 동영상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무려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TV와 카카오 TV의 일부 페이지의 콘텐츠가 현재 저희 솔루션으로 콘텐츠가 추천되고 있고요. 주당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입수되고 있고 10분 주기로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서 또 광고와 동영상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각화가 이루어졌고요. 앞서 설명드린 포티어 아키텍처로 포탈 시스템이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 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현재 방송사와 랩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보시는 아시다시피 뉴스나 이런 데서 시청률 조사나 이런 것들도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널티스 워크벤치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도 하시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통해서 광고 타겟팅 예측이라든가 머신러닝 콘텐츠 추천, 시청 예측 등 이런 가지 여러 가지를 이제 부서 지서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허브로 이런 추천 시스템과 시청 예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또 1시간 단위로 추천과 예측이 현재 실행이 돼서 매출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티어를 실제로 적용해서 우리가 자동화하는 것에 대한 추천을 맞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한 제가 시각화 동영상 데모를 통해서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YG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시각화 솔루션에서 다양하게 분석 예측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준비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연어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각화 형태로 우리가 지사마다 아니면 지점 매출마다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이 이런지 상상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리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서 주로 상품 추천을 통해서 매출이 기여가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출이 기여했을 때 특정한 브랜드라던가 특정한 종류를 컨택하게 되면 연 얼마다 어느 시간대에 주로 우리가 추천했을 때 상품을 구매하였는지도 시각화 차트를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나 우리가 특정 월별에 따라서 매출 기여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월마다 어떤 브랜드들이 어떠한 현황인지 이런 히트맵이나 다양한 차트들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매출 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품 수요 예측과 상품 매칭에 대한 AI 해부 적용과 발표를 제가 모두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온라인에 등록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허브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과 타사 솔루션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허브에서는 저희가 AI 허브라고 포명하는 것은 이제 YG 프로핏이 되겠고요. YG 프로핏 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력 갖고 제가 갖고 로컬에 있는 데이터, CSV든 엑셀이든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정형화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BI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 빅데이터, 모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술은 앞서 제가 전 세션에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되고요.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저희가 딥러닝으로 이미지 인식하고요, 텍스트 데이터 분석도 현재 NLP 기법으로 이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좀 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포커스를 좀 두었고요. 타사 제품과의 좀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뭐 보셨겠지만 마우스 클릭만으로 여러 가지 이런 기법에 대해서 멋이나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빠르게 분석해서 내가 시각화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실제로 고장이 잘 발생하지 않거나 부품 수요 뭐 이렇게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긴 경우에는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하기가 누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처음에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대가 있는데요. 100여 대를 뭉쳐서 한 게 아니라 각 1번 호기, 2번 호기, 3번 호기 각 호기마다, 그다음에 개통도 각 개통마다 예측을 각각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건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 건수가 줄어들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학습을 하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런 보수 측정점, 그다음 비슷한 개통끼리 연결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통이나 아니면 비슷한 측정점 복수계 개통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따지면 저희가 밸런스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비가 아니면 고장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업샘플링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좀 예측을 함께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분석한 결과를 맨 마지막에 웹으로 개발한 시각화로 보여주셨는데 그 혹시 웹으로 보여줄 때 시각화의 한계점이나 그 어떤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기본적으로만 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시각화 종류 차트로만 따져도 한 30여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D3 차트라 그래서 오픈 소스입니다. 연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분석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부품 수 예측 같은 거 할 때 부품이 단일 부품이 아니라 부품은 부모 부품도 있고 자식 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 D3를 이용한 복잡한 시각화를 통해서 빠르게 정비사분들이 인지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부품 수 예측 아까 IT 매니저들이 빠르게 인식해서 내가 빨리 주문을 넣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간상 이걸 못 보여드리는데 다양한 것은 웹사이트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사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모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